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26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오늘 모두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미증시는 어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또 나스닥. 진짜 나스닥은 지수만 보면은 정말 좀 부럽기는 하죠. 2만 포인트를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스닥이 좀 저는 불안불안하거든요. 얘네가 워낙 높아가지고. 뭐 이전에도 똑같아가지고 그거 돌파하고 갔던 게 나스닥이니까 에이 더 가겠지. 거기다 이제 트럼프 취임 이런 기대치는 테슬라한테 주가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고, 테슬라 상승은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스닥을 좀 보면은 항상 정말 뭐 에베레스트 3 보는 느낌이에요. 와, 저기서 굴러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뭐 떨어지면 아픈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아프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은 미 증시 요런 움직임이라면은 한번 급락하고서 다시 올라갈 거면은 이 자리를 이제 좀 돌파를 시켜줄지, 그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서 뭐 쌍봉 맞고 좀 밀린다, 꺾여 내려오면은 요 앞에 최근 저점을 좀 이탈하나, 이거 두 가지 정도는 포인트로 볼 것 같아요. 위랑 아래에 대해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이 지수를 보면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지수 저점을 좀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를 돌파하면은 돌파했으면 여기는 좀 잘 지키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볼 것 같고, 워낙 높아서 그래요. 자, 그래도 미 증시 보면은 테슬라가 일단 7.3% 시원하게, 뭐 트럼프 취임이라는 든든한 뒷배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좀 버티다가 십자도지 살짝 하면서 버티다가 이렇게 해서 좀 상승 만들어주기는 했고, 뭐 브로드컴이랑 뭐 나머지 그냥 무난무난하게 상승하면서 뭐 또 엄청 뚜렷하게 어디 하나 좀 큰 건 테슬라 말고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랑 이제 팔란티어 이렇게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쪽도 그래도 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고, 오만전자 이유 있었네. 외국인 올해 삼성전자 10조 팔았다. 삼성전자는 결국 돌리기는 이 외국인들 집 나가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힘든데, 요거랑 이제 하이닉스랑은 조금 거리감은 있죠. 하이닉스는 최근 한 달 순매도 매수, 이거 누적 순매수만 보더라도 양 전환돼 있고, 삼성전자는 정말 압도적으로 팔고 있어요. 개인 기관 뭐 해가지고 외국인은 진짜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삼전은 최소한 외국인 꼭 잘 들어오나 보셔야 되고, 일단 이번 주는 뭐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이제 좀 바뀌어서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내가 뭔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게 이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기업이라면은 배당 기준을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배당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음날 배당 퍼센테이지만큼 이제 깎여서 시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것과 이제 오징어 게임 2 출시, 이거는 이제 좀 제로스멜 느낌으로 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은 야놀자 인터파크 트리플 롤 유니버스로 합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다음 주 넘어가면 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해 1월 달에는 뭐 연례 행사인 CE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CES 앞두고 최근에 일단 로봇이 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 같더니, 어제 화요일장에서도 이제 로봇 애들이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죠. 뭐 각자 개별 뉴스 있는 애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좀 상승 나오고 했는데, 일단 CES에서 큰 틀은 결국 AI인 것 같아요. 뿌리는 AI고, AI가 이제 어디에 좀 합쳐지냐, 어디랑 좀 엮이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냐, 요게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이스X는 공개 매수는 일단은 요번 달은 좀 넘어가려고 하나 보네요. 해가지고 그래도 스페이스X도 언젠가 또 상장 시킬 거면은 공개 매수 한 번 정도는 또 언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뭐 오징어 게임 패스하고 오로라핑도 뭐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진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정치 테마 여기로 넘어가면은 일단 지지율 뉴스 같은 것들은 계속 변화는 없죠. 이재명 1강이고 나머지 오락가락 그냥 뉴스, 뭐 대선 출마, 특히 여당 관련주들은 뚜렷하게 누가 대장급이 없다 보니까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나 뭐 조기 출마, 뭐 조기 대선 해서 뭐 자기 끝까지 달리겠다 이런 언급에 따라 잠깐 반짝하고 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를 필두로 나머지 이제 김동연 관련주 엎치락뒤치락하고 우원식 관련주는 솔직하게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우원식은 못 건드렸거든요. 이재명 관련주는 계속 좀 메인이었고 한데 지금 이제 국민 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포인트 개헌 카드 만지작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단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딱 나온 건 아닌데 일단은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원포인트 개헌 카드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이 탄핵 심판 절차 없이 퇴진 확정 가능 이건데 이게 좀 지금 야당 측에서 움직임이 요즘 최근에 좀 엄청 거칠죠. 이 뒤에 탄핵이랑 같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뭐 개헌 관련주들 프리엠스나 막 관련해서 움직였던 프리엠스가 아니라 개헌 키워드가 나온다 싶으면 일단 시장에서는 프롬파스트 요거랑 그 다음에 유라테크 대주산업 요거 정도가 있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프롬파스트랑 유라테크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뒤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 자체를 지금 이렇게 만지는 거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이제 이 움직임이 왜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야당은 그만큼 계속 시간을 땡겨야 돼요. 결국 정치적인 부분이 엮여 있는 건데 야당 측은 파면에 대해서 빨리 땡겨야 야당 대표 이재명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를 지금 넘기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땡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최대한 땡기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 그래서 그거 움직임이 이렇게 개헌까지 나오는 건데 개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파면에 대한 포인트는 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그거 개헌은 조금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상목 한덕수 탄핵 시 대통령 총리까지 떠맡는다. 경제랑 마비 우려 요거가 지금 이제 시장의 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찬대 한덕수 대행 탄핵안 발의하는 거 보류하겠다. 저번 주에 계속 좀 탄핵할 거다 뭐 내용 있었죠.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 이것도 결국 1번이랑 지금 같이 엮이는 부분이에요. 계속 야당은 헌법재판관도 9명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이제 인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6명인 상태이고 그 6명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한 명이라도 이탈하는 순간 인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는 계속 9명을 채우고 싶은 상황이고 여당 측에서는 한 명만 벗어나면 되니까 임명을 안 하려고 버티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웃긴 게 예전에는 반대였다는 거. 야당 측에서는 임명하면 안 된다. 옛날 전 탄핵 때 그때는 야당 측에서는 아니 대행은 대행일 뿐이지 그런 권리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할 수 없다 였었고 그 당시에 지금 현 여당은 임명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만큼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 밥그릇 맞춰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추구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라는 걸 저는 여든 야든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이 그들만의 이제 리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편할 대로 뭐 사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든 야든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중요한 건 자기 밥그릇이죠. 누가 보더라도 알잖아요. 우리 성인이면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항상 우리나라 정치는. 그리고서 민주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2번 물러선 이유 1순위는 재판관 임명 때문이다. 이 재판관 임명이 그만큼 야당 측에서는 계속 중요한 거고 결국 계속 파면에 대해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은 하루 전 한덕수 대행 체제에 좀 힘 실었는데 탄핵 시 국제사회 신뢰 붕괴. 제가 요 내용들을 왜 넣었냐면은 그냥 좀 넘어갈까 했어요. 이게 뭐 개헌 관련해서는 이제 뭐 카드 만지작 하는 거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조기 파면을 위해서 법까지 막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여든 야든 생각도 각자
지지하시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3자 입장에서 그냥 이거 파면 뭐 그거는 헌재에서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거,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분명히 부작용도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내용들이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뭐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그거 말고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관점에서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덕수 대행체제, 총리 대행체제에다가 힘을 좀 실어줬었는데, 탄핵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제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보기 싫으시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무한 탄핵식으로 갖다 좀 갈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야당 측에서 뭐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막 있겠죠. 있는데, 탄핵이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포지션 탄핵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핵을 한다면은 지금 위에서, 해외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계속 뭐야, 대한민국 계엄 사태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뭐 탄핵 소추안 해가지고 통과하고서 좀 마무리 빨리빨리 되네. 아,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 이런 좀 괜찮다. 뭐 좀 정치적으로 갖다 이게 좀 진행이 잘 되는구나. 저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좀 빨리 해소시키는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다음 이렇게 타자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갈아치워. 그 다음에 또 갈아치워. 이런 게 반복되면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잠깐만. 대한민국 얼마 전에 계엄 사태 좀 잘 지나가는 것 같더니 계속 뭐가 갈리네? 위에서부터 갈리네? 야, 저 하루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저러는데 저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전에 계엄 사태 때 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의 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강등이 되진 않았어요. 강등이 되지 않고, 한국에서 좀 잘 처리하는구나, 민주주의의 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는 외신도 있을 정도로 잘 하고 패스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붕괴, 뭐 이것도 뭐 기자분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위에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은 사실상 금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용등급 강등으로 갈 수 있고, 신용등급에 대해서 야, 한국 왜 저렇게 흔들려? 이제 좀 안정 찾나 싶었더니 다시 보니까 또 흔들리고 있네?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달러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왜? 결국 강달러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도 경제지만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것도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야당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탄핵안 발의 보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안 하겠죠. 안 하겠죠. 헌재 측에서는 뭐 가능하다, 이번에 뭐 뉴스도 있더라고요. 하는데 과연 요 부분이 좀 해소가 어떻게 될지, 그냥 지나갈지 아니면은 탄핵안 이렇게 할지, 그러면은 이제 최상무 경제 요쪽이 대통령이랑 총리까지 떠맡는다는데, 요 뒤에 경제마비 우려, 사실상 한 명이 큼직한 포지션을 다 맡는 거는 쉽지 않죠. 안 그래도 그냥 경제 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양반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국제 신용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등까지 바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되는 거는 주식시장 자체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환율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요게 별 뉴스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뭐 개헌은 그냥 좀 넘어가면은 어차피 개헌이 쉬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법을 뜯어 고치는 거는 갑작스럽게 맞춰가지고 포커싱해서 법 뜯어 고치는 건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지금 잠잠한 상태에서 개헌이면은 그럴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뭐 개헌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 두 가지는 생각을 세 가지죠. 세 가지를 생각해 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달러, 달러가 더 올라가는 1,500원 뭐 향해서 가나, 환율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용등급 강등시키나. 왜? 계속 불안 요소가 해소된 줄 알았는데, 대통령 탄핵하고서 그 이후에 해소 잘하네, 한국 민주주의 살아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위에서 계속 물갈이가 된다 하면은 야, 잠깐만, 계속 봤더니 이상한데? 신용등급에 대해서 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테마에 대해서
당연히 요 탄핵이 된다면은 세 번째는 정치 테마는 좀 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관점 세 개. 이게 이제 막 어떻게든 또 정치 관련해서 막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기분 나쁘신 쪽도 있을 거고,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관점을 좀 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엮는데, 사실 보시는 분이 자신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거슬리는 뉴스가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뉴스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예요. 저는 그거 말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메일로 욕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주식이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지금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인의 관점으로, 정치 관점은 뭐 지인들이랑 현실 사회에서 지인분들이랑 시원하게 얘기하면서 뭐 욕할 거 욕하고 뭐 할 거 하시면 되는데, 제 채널에서 주식인데 주식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자신이 정치적인 부분을 엮어서 보려고 하면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영향이 아까 전에 1, 2, 3 요 정도는 좀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서 뭐 정치 테마 이렇게 세 개는 만약에 이제 탄핵 이런 게 나온다면은 요거 세 개는 한번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사실상 정치 쪽은 뭐 야당 관련주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은 계속 강합니다. 오리엔트 전공부터 해가지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그렇고 야당 대표 관련주들은 차트가 이뻐요. 뭐 옆으로 좀 버티면서 한 번씩 뉴스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거랑 이제 또 뭐 김동연 관련주는 뭐 반사로 갔다 저쪽이 좀 힘 빠지면은 튀어오를 수 있는 그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우원식 관련주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관점이 이제는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는 눌림은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당은 좀 잠잠하다 싶으면 한 번씩 출마에 대해서 기대치 있는 뉴스 붙이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은 뭐 대선 출마가 일단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냐 마냐가 가장 메인이긴 한데,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을까? 그거 만약에 이제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케이스는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대표적으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뭐 유승민, 한동훈 이쪽은 나중에 갑자기 대선 출마, 조기 대선 하면은 출마하겠다 이런 언급 나오나 그거 정도 좀 볼 것 같습니다. 뭐 정책주들이 있고, 자, 그래서 정치는 지금 시장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대선 테마 시즌 흐름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뭐가 조금 선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서 그냥 이제 바로 적이다 이렇게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난 정치는 지금 그냥 주식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해요. 정치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셔서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순환매에 대해서도 여전히 트럼프 취임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생각할 거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 이후에 자신이 말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 종전 재건에 대해서 푸틴 우크라이나전 논의 위에서 빠른 만남 원한다. 취임 직후 회동하나. 임기 초 만남 시사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에 종전. 물론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그 협상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긴 쉽진 않겠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세력들이 어떤 이슈를 이용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좀 기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은 좀 위에서 잘 버티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기어랑 뭐 재건주들 금요일날 조금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좀 좋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또 눌림 주면은 볼 종목은 워낙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도 이제 출시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내년 초에 로봇택시 출시 당국과 협의 해서 요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SOS래 요 종목이 최근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이제 뭐 라이콤, 그 다음에 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있고, 최근 차트는 좀 무난하게 옆으로 좀 슬쩍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제 금요일날 이제 개별 뉴스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엮으려면 다 엮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 시간에 13,000원 좀 넘겼죠. 이 자리 좀 잘 버텨주나 그것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단 7%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 주들 체크해두고, 취임 관련해서는 뉴스, 취임 관련 주, 트럼프 2기 앞두고 신중한 재개, 물밑에서 접촉 풀가동, 뭐 이런 내용 해가지고 뭐 현대랑 이제 뭐 롯데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취임 테마로 신세계 INC가 화요일날 그래도 좀 주도주급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얘가 결국에 정용진 회장 관련 테마로 갖다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 종목이 화요일은 좀 셌습니다. 확실히 대금 5천억을 갑자기 탁 붙이면서 엄청 좀 좋았죠, 움직임이. 그래가지고 신세계 INC랑 이제 뭐 이마트 뭐 나머지도 움직이긴 했는데, 매매를 할 거라면은 INC를 좀 노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M그룹 회장 관련해서는 뭐 남선알미늄, TK케미칼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풍산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더본코리아 막 세명전기 노브랜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얘네들은 노브랜드는 특히 관련주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름 비슷해가지고 엮은 거죠. 그래서 할 거면은 INC 대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눌림에 대해서는, 취임에 대해서 취임 테마가 일단 좀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은 결국에 좀 흐름은 필요해요. 단기간의 상승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여긴 수급 동반해서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쪽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수급 들어오거나 아니면 당일 임팩트 있는 뭐 뉴스, 예를 들면 나중에 트럼프가 실제로 뭐 한국에 대해서 조선 뭐 좀 협업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좀 나오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드론에 대해서는 뭐 요 내용 때문인지 한번 일단 반짝했었죠. 그래서 에이럭스가 일단 신고가 돌파하고 좀 밀렸는데, 얘도 좀 강해요, 종목 자체가. 일단은 요 구간 좀 잘 지키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시간엔 살짝 밀렸는데 다시 회복하나, 정고점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테슬라 이거 있었고, 결국 그 트럼프 순환매에 대해서는 재건이 있고, 자율주행, 우주항공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좀 취임 테마 이런 게 좀 형성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가 뭐 재료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어중간한 건 있어요. 그래도 일단 테마 형성이 됐고, 종목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드론이랑 AI 대북 좀 잠잠하게 잊혀진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도 알게 모르게 계속 움직이죠. 해가지고 요것들은 좀 묶어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오픈 AI 인간형 로봇 시장 좀 재진출하나 자체 개발 검토 중. 이 뉴스는 뭐 지금 당장 붙이면 좋겠지만, 혹시나 내년에 이제 로봇, 결국 저는 AI가 시너지를 가장 좋게 발휘할 수 있는 합쳐질 곳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도 인간형 로봇 시장에 대해서 좀 엮이는지, 이거는 지금 당장 어디 기업이 딱 끌고 가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픈 AI랑 뭐 협업하고 있고 그런 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로봇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이게 좀 CES 앞두고인 건지 개별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짝반짝했죠. 클로봇도 한 번씩 움직였고, 클로봇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중보행 로봇 요거랑 이제 뭐 파트너십 부각 이거 있었고, 뉴로메카도 뭐 개별 뉴스 붙이면서 이렇게 해서 조선 쪽 협동 로봇이다 움직였는데, 일단은 로봇은 좀 밑에서 슬쩍슬쩍 움직이는 애들이 좀 보입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뭐 120선 좀 돌파시키면서 움직이나 그거 정도 좀 볼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CS 앞두고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로봇도 내년 중에 2025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또 메인으로 부각되는 그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지금 포지션이 많이 달라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시황 안정되고 하면 언제든 좀 바로 튀어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삼전은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AI 황제 젠스나 엔비디아 해가지고 SK 최태원 만나나 CES 회동에 쏠린 눈,
요거는 이제 뭐 만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내용이고, 최태원 미국 출장 검토 4대 그룹 총수 중에 좀 유일하다. 젠스랑도 6년 만에 참가한다. AI 동맹 증명하라. HBM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가장 메인으로 요 이슈가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하이닉스 경영진 총출동 HBM3 등 전시. 요 내용은 이제 CES까지 HBM, 하이닉스 계열 관련주들은 좀 움직임을 줄 수도 있겠구나. 살짝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또 최근에 밑에서 스멀스멀 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I랑 YC 이런 것들은 자기들 편할 대로 다 엮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로모픽, 그 브로드컴 움직일 때 뉴로모픽으로 갔다가 이제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게 화요일도 좀 반짝반짝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반도체이다 보니까 뭐 120선 주변도 한 번씩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수급 들어오는 날 움직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좋죠. 그래서 이거 하이닉스, CES 키워드까지 좀 묶어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삼천당은 뭐 이제 신나게 또 외국인이 팔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계속 좀 튼실튼실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펩트론, 보로노이, 리가캠, ABL, 얘네들이 최근 차트가 좀 비슷했죠. 비슷하게 저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탈해서 한번 좀 틈에 나와주나 싶었는데 버텨요. 그리고서 화요일날 일단은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또 버텨가지고, 얘네들은 좀 내년 한번 1월달 1월이든 2월이든 1분기에 좀 바이오들은 괜찮은 움직임 보여줄 수도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가지고, 차트 관점이랑 재료 있는 애들 위주로 한 번씩 좀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면은 좋은 애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그거 묶어볼 것 같고, 알테오젠이 내일 주주총회인가 뭐 하나 있었죠? 거기서 뭐 또 좋은 이야기 흘러나오나?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장 이런 것들 외에는 다 개별주여가지고, 저는 일단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목요일 배당 기준일이어서 요거 해서 뭐 좀 종목들, 좋게 보는 종목들 중에 좀 밀리면은 뭐 좀 한번 좀 담아볼까? 그 정도 느낌이고,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렇게 좀 시장이 막 엄청 화끈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트럼프 테마 순환매는 1월달 취임까지는 계속 좀 메인으로 갔다. 재건이든 취임 인맥주든 조선이든 뭐 탄소포집이든 자율주행이든 해가지고 뉴스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취임 인맥주 쪽이 조금 강하기는 했기 때문에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상승을 통해서 자율주행, 요것들 앞에다 좀 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정치 테마, 혹시나 요번 주 중에 뭐 한덕수 대행 그쪽 뭐 이제 탄핵 이런 거 나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율 쪽, 자, 요 아까 전에 1번, 2번, 3번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을 한다라고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뭐 경제가 뭐 반응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금 안 좋게 작용하면 환율이 오르겠죠. 환율이 오르고 신용등급 강등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겠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정치 테마는 해지 성향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정치로 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 안 좋고 하면 정치 쪽에 좀 돈 쏠리나, 그거랑 바이오 애들이 일단은 화요일 좀 힘을 많이 줬는데, 요거 그리고서 개별주, 그 다음에 양자는 미국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나라 양자 관련해서는 뭐 이게 좀 엮인 게 메인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면서 가볍게 좀 넘어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좀 그냥 적극적으로 목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막 장중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년 넘어갔을 때 매매 좀 기술적으로 뭐 재료 일정이 있다거나 좀 매매하기 좋은, 뒤에 반등 좀 시원하게 시세를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 좀 담는 연말이 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기는 한데 순환매도 좀 빠르고 주도주급 종목이 좀 거의 없거든요. 화요일은 그나마 이 종목이 이제 좀 주도주 느낌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등장을 뭐라도 하기는 해요. 뭐라도 하기는 하고, 그래서 좀 개별주 위주로 갖다 보면서 좀 설렁설렁 보내는 게 연말에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항상 적극적으로 막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서 막 승부 보려고 하는 것보다, 내년 넘어가서 또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테마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넘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일단은 뭐 남은 크리스마스 편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내일 또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